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입자계의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강체의 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계의 물리량은 개별 입자의 물리량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운동을 더 이상 자세히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자계를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의 상대적 운동이 완전히 없는 시스템을 가정한다면, 즉 입자계의 모양이 절대 변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입자계의 운동은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과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입자계를 rigid body, 강체라 부릅니다. 즉 강체는 레벨 2에서도 공부했듯이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하나의 물체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강체의 질량 중심에서 본 알파 번째 입자의 상대 좌표를 R'알파로 두면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본 이 입자의 운동은 회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강체의 각속도를 오메가라 뒀을 때 이 입자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체의 각운동량은 입자계의 각운동량식에서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운동을 표현하는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 항이 질량 중심에서 본 강체의 각운동량이 됩니다. 이 식을 일반적으로 풀려면 텐스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벨 4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하나의 축에 대한 회전, 즉 오메가 축을 지축으로 일정하게 두고 모든 물체가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위치 벡터를 축으로부터의 거리, 원통 좌표계의 반지름 성분으로 둔다면 강체의 질량 중심에 대한 각속도는 오메가에 직접 비례하게 됩니다. 회전 운동에서 공부했듯이 이 물리량은 회전에 대한 관성 모멘트로 볼 수 있고 질량 중심에 대한 강체의 관성 모멘트 I'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체의 관성 모멘트 I는 질량 분포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강체가 회전축이 바뀐다면, 즉 회전축에 대한 질량 분포의 기하학적 위치가 바뀐다면 이 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경우는 레벨 4에서 다루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이 식이 유지되는 상황만 다룰 겁니다. 강체가 회전하더라도 이 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속도와 각운동량이 나란한 축을 잡았다면 우리는 이 축을 principal axis, 관성 주축이라 부르는데요. 대충 강체의 기하학적 대칭성을 유지하는 축이라면 관성 주축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미 원점에서 본 강체의 각운동량을 질량 중심의 각운동량에 질량 중심에 대한 각운동량인 강체의 각운동량을 합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체의 회전 중심이 질량 중심이 아니라 임의의 원점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축을 중심으로 강체가 회전한다면 질량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도 달라지게 됩니다. 축에 대한 회전 각속도가 오메가라면 강체 역시 똑같은 각속도로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질량 중심의 운동이 강체의 각속도와 똑같은 원운동이 되겠죠. 여기서도 관성 주축에 대한 운동만 따질 거기 때문에 질량 중심의 각속도도 오메가의 mr 제곱배가 됩니다. 즉 질량 중심이 아닌 축에 대한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강체의 질량 중심이 회전하기 위한 모멘트가 mr 제곱만큼 추가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평행축 정리라 부릅니다. 강체가 임의의 원점에 대해 회전하고 있다면 전체 각운동량을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식을 적용해서 거꾸로 변형하면 질량 중심의 위치와 질량 중심에서 본 상대 위치의 합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임의의 원점에서 직접 잰 입자의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우리는 주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상황에서 임의의 원점에서 잰 강체의 각운동량을 I오메가로 쓸 수 있었는데요. 관성 모멘트 I를 구하기 위해서 질량 중심에서 잰 관성 모멘트 I'에 평행축 정리를 적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회전축에서 직접 mr 제곱을 합해도 되는 거죠. 강체의 운동에너지는 입자계의 운동에너지식에서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운동을 표현하는 두 번째 항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 항이 질량 중심에서 본 강체의 운동에너지가 됩니다. 물론 강체는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이 회전 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도 관성 주축에 대한 회전만 고려한다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오메가 제곱 앞에 있는 이 항을 강체의 관성 모멘트 I'로도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운동에너지도 질량 중심이 아닌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상황이라면 병진 운동에너지가 원운동에 의한 에너지로 바뀌면서 각 운동량에서의 결과랑 똑같이 관성 모멘트에 mr 제곱항을 더한 것과 같은 결과를 주죠. 또는 여기서도 임의의 원점에 대한 회전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임의의 축에 대해서 직접 구한 것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제 강체를 연속체로 보겠습니다. 밀도함수 를 임의의 좌표계에서 본 함수로 정의하면 이 좌표계에서 본 임의의 위치에서의 미소질량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강체의 총 질량과 질량 중심의 위치를 입자계에서 정의했던 것과 동일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체에서는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미소 질량의 축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을 곱해서 합한 양인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이라면 이렇게 잰 관성 모멘트가 최소값이 되고 임의의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해당 축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을 곱해서 합하면 되죠. 혹은 질량 중심에서 잰 관성 모멘트에 평행축 정리를 적용해도 되고요. 또 질량 중심에서 본 강체의 운동량은 제자리 회전뿐이기 때문에 0입니다. 그리고 각 운동량은 질량 중심에서 본 관성 모멘트에 각속도 오메가를 곱하면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제자리 회전만 있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 I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임의의 좌표에서 본 강체의 총 운동량은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만 계산하면 되고 강체의 총 각 운동량은 질량 중심의 각 운동량에 질량 중심에 대한 강체의 각 운동량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체의 총 운동 에너지는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에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되죠. 강체의 임의의 지점에 힘 F가 작용한다면 이 힘은 강체의 총 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되죠. 같은 말로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토크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토크는 강체의 총 가운동량을 변화시키죠. 특별히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측정하는 토크는 질량 중심에서 잰 강체의 가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되죠. 이건 질량 중심의 각 가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체의 회전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량 중심에서 본 알짜 토크가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몇 가지 모양의 관성 모멘트 계산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길이가 라지 L인 1차원 막대입니다. 막대의 선밀도는 람다로 균일하게 두겠습니다. 막대가 놓인 방향을 X축으로 두고 막대의 중심을 원점으로 두면 미소 질량이 람다 dx가 되고 이전 차시에서 이미 계산했듯이 총 질량이 람다 L이 되고 질량 중심의 위치가 원점이 됩니다. 그리고 막대의 회전축을 G축으로 잡고 G축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를 구해볼 건데요. 미소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냥 X이기 때문에 G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미소 질량의 X제곱을 곱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G축은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이기 때문에 I'로 썼습니다. 계산 결과는 12분의 1ml 제곱이 되죠. 이번에는 회전축을 막대의 왼쪽 끝에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막대의 총 질량은 똑같고요. 질량 중심의 위치는 표현만 달라집니다. 이제 G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하는데요. 아까랑 비교해서 질량은 같지만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가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식을 세우면 축으로부터 미소 질량까지 떨어진 거리가 여기서도 X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만 달라질 거고요. 이 결과는 3분의 1ml 제곱이 됩니다. 앞에서의 결과랑 비교하면 이만큼 차이 나는데요. 이건 다름 아닌 질량 중심에 있던 회전축을 2분의 L만큼 평행이동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평행축 정리로 설명되는 결과죠. 이번에는 반지름이 라지 R이고 면밀도가 시그마로 균일한 2차원 원판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좌표계를 원판의 중심이 원점인 직교 좌표계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미소 질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원판의 총 질량과 질량 중심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Y축 회전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를 구해볼 건데요. 미소 질량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X이기 때문에 미소 질량의 X제곱이 곱해진 적분을 실행하면 되죠. 이 적분은 삼각 치환을 이용해서 4분의 1mr 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판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G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해볼게요. 여기서는 원통 좌표계를 잡아보면 미소 질량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걸로 총 질량과 질량 중심을 계산해도 앞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회전축으로부터 미소 질량까지의 거리가 S이기 때문에 G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이 적분을 계산하면 되고 결과는 2분의 1mr 제곱이 됩니다. 똑같은 강체라도 회전축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판은 G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에 대한 회전은 완전히 같죠. 이 대칭축들은 전부 질량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프라임으로 표기했는데요. 3차원에서는 어떤 강체든지 3개의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한 이 3개의 관성 모멘트는 전부 원판의 주 관성 모멘트이기 때문에 해당 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각 운동량과 각 속도가 나란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축입니다. 왜 그런지는 레벨 4에서 공부할 거고 여기서는 주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인 주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원 강체의 주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면 위에 놓인 두 축에서 구한 관성 모멘트의 합이 면의 수직인 축의 관성 모멘트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수직축 정리라고 부르죠.
수직축 정리의 증명은 간단한데요. XY 평면에 놓인 강체이기 때문에 각 축에서 미소질량까지 거리 제곱을 계산할 때 X축 회전이라면 Y제곱을 곱해서 사용해야 하고 Y축 회전이라면 X제곱을 곱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G축 회전이라면 축에서의 거리 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기 때문에 강체의 모양에 상관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하죠. 이번에는 반지름이 라지 R이고 밀도가 로로 균일한 구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 모양이니까 구좌표계를 잡으면 미소 질량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전체 질량과 질량 중심의 위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는 원점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회전축을 잡더라도 관성 모멘트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G축에 대한 회전을 구할 거기 때문에 G축으로부터 미소질량까지의 길이 R sin 세타의 전체 제곱을 미소질량에 곱해서 적분하면 G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되겠죠. 계산 결과는 5분의 2 mr 제곱이 됩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전 운동 시간에 공부했던 진자를 임의의 강체로 설정해서 실제적인 물리 진자로 두겠습니다. 강체 진자의 질량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진자의 회전축 고정점은 질량 중심에서 h만큼 벗어난 곳으로 잡을게요. 이 진자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하면 균일한 중력장에서는 질량 중심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 진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점에는 항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 힘을 기술하기 위해서 좌표를 잡을 건데요. 진자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회전운동 방정식을 쓰는 게 좋은데요. 항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항력의 토크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고정점을 원점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x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중력의 방향은 x방향이고 항력은 적당히 n벡터로 써볼게요. 이 강체에 작용하는 R자 토크가 강체 전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킬 건데요. 지금 잡은 좌표계에서는 항력에 의한 토크가 0이기 때문에 강체에 작용하는 토크는 중력에 의한 토크뿐입니다. 이 계산은 원통 좌표계에서의 단위 벡터 표현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강체의 질량 중심에 대한 각운동량은 강체의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I'이라고 뒀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은 좌표계에서 본 강체의 각운동량은 질량 중심의 운동이 강체와 똑같은 각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강체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G 성분만 정리하면 물리진자의 각 변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에 대한 완전한 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회전운동 단원에서 공부했던 단진자가 되려면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 확인할게요. 이건 실질적인 물리진자가 단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량 중심의 모든 질량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여기서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좌표계의 원점을 질량 중심으로 잡고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좌표계는 비관성 좌표계이기 때문에 좌표계의 가속을 고려한 관성력도 함께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관성력도 강체의 질량 중심에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든 관성력이든 강체 토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봤을 때 강체가 회전하는 이유는 항력의 토크 때문인 거죠. 만약에 단진자였다면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만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서 단진자를 원운동하게 해주는 실의 장력이 고정점을 그냥 향하면 됩니다. 그치만 물리진자에서는 질량 중심의 진동에 따라서 강체 자체가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토크를 주기 위해서 항력의 방향이 질량 중심과 고정점을 잇는 직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조건 세팅에 따라서 이 항력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제 고정 도르래 문제도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르래를 광채 원판으로 가정하고 질량을 라지 M, 반지름을 라지 R로 잡겠습니다. 여기에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계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그려보면 먼저 중력이 있고 줄에 의한 장력 그리고 도르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정점의 수직항력이 작용해야 하죠. 이 힘을 기술하기 위해서 고정점을 원점으로 하고 아래 방향이 x축인 직교 좌표계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힘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위치를 잡아야 하는데 물체들은 x축 방향으로만 운동하기 때문에 x축 좌표 x1, x2만 잡으면 되고 도르래의 질량 중심은 원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에 대한 각변이만 잡으면 됩니다. 도르래와 함께 운동하는 좌표계를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원통 좌표계로 잡을 수 있고 이걸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준비가 끝났습니다. 먼저 세물체의 병진 운동은 x축 성분만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맨 밑에 식은 도르래의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인데요. 고정 도르래니까 0이 되어야 합니다.
또 M1, M2의 회전은 고려하지 않고 도르래만 회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한 토크가 질량 중심에 대한 각가속도를 만든다는 식을 세울 수 있죠. 여기서 도르래는 강체원판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2분의 1 mr 제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식을 연립하기 전에 몇 가지 구속 조건을 따져볼게요. 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할 거기 때문에 x1 플러스 x2의 값은 일정해야 하고요. 또 줄이 도르래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함께 회전 운동한다면 단위 시간 동안 x1의 위치 변화가 도르래에 의해서 돌아가는 원주의 크기와 같아야 합니다. 이들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줄에 달린 두 물체의 가속도는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하고 그 가속도와 도르래의 각가속도 역시 반지름 r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식들을 전부 연립하면 줄에 매달린 물체의 가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을 나누면 도르래가 돌아가는 각가속도가 되겠죠. 충돌 문제도 하나는 중심이 고정된 강체원판으로 놓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질량이 라지 M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원판입니다. 여기에 질량이 스몰 m인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입자 하나가 속도 V로 원판을 향해서 오고 있고 원판의 중심을 원점으로 속도가 향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X축으로 잡았을 때 입자가 접근하는 궤적이 X축으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여러 상황을 가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마치 총알처럼 원판의 끝에 박혀서 원판과 함께 운동하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그러면 충돌 후의 입자는 원판과 함께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게 되겠죠. 이제 충돌하는 순간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겠습니다. 입자의 입장에서는 충돌 후에 파이 벡터 방향으로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자의 충격량이 이렇게 되는데요. 충돌 순간의 파이 위치는 사인 값이 r분의 h가 되는 각이기 때문에 파이 단위 벡터의 변환을 이용해서 충격량을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충돌 시간을 무시하면 입자가 받는 힘은 델타 함수로 쓸 수 있죠. 원판이 입자로부터 받은 힘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힘이 될 건데요. 원판에 작용하는 힘이 충돌에 의한 힘뿐이라면 질량 중심이 가속되기 때문에 고정점에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로 작용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충돌 전후에 이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힘이 충돌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이기 때문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도 이만큼 변하게 됩니다. 대신에 지금 잡은 좌표계에서 보는 외력에 의한 토크는 고정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0이 되죠. 따라서 충돌 전후 이 시스템의 각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충돌 전 시스템의 각운동량은 날아오는 입자에 의한 각운동량 뿐이죠. 충돌 후의 각운동량은 원판의 회전 각운동량과 입자가 같은 각속도로 회전하는 각운동량의 합입니다. 따라서 충돌 후 최종 각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이번에는 강체 단골 문제인 굴림운동입니다. 수평면에서 질량이 라지 M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원형 강체가 수평면에 정지된 좌표계로부터 병진운동 속도 라지 V, 회전운동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평면과 닿은 접점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마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 판단하려면 강체의 접점에서의 속력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병진운동 때문에 구의 모든 지점이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일 거고요. 여기에 오메가의 회전 때문에 원주는 R 오메가만큼의 추가 속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접점에서의 속력은 V 플러스 R 오메가가 되죠. 만약에 V 플러스 R 오메가가 양수라면 접점에서의 상대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운동 마찰력이 왼쪽으로 작용할 거고요. V 플러스 R 오메가가 음수라면 접점에서의 상대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운동 마찰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V 플러스 R 오메가가 딱 0이라면 접점에서는 상대 운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구에 작용하는 힘을 그려보면 중력과 수직 항력 뿐이기 때문에 접점에서 수평 방향의 가속을 막기 위한 정지 마찰력도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는 접점에서의 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점은 땅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하는 거죠. 즉 수평면과의 마찰 계수가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도와 각속도를 영원히 유지하면서 굴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결합해서 다른 시스템의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운동을 롤링 모션, 굴림운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굴림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표면에서의 상대 속도가 0, 즉 반지름이 라지 R인 원형 강체에서는 질량 중심의 속도와 회전각 속도의 라지 R을 곱한 값의 합이 0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굴림운동의 상황이라면 강체의 각 지점에서의 속력이 이렇게 되고, 이 값들은 정확히 접점에서의 거리에 비례해서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하는 속력이 됩니다. 따라서 굴림운동에 한해서 강체가 접점을 기준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하는 상황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상황 세팅에서 연습할게요. 물체를 완전한 구형 강체로 생각하면 관성 모멘트가 5분의 2 mr 제곱입니다. 이 강체구를 처음에 회전 없이 병진운동 속력 V0로 수평면을 따라서 던진 상황을 생각할게요. 이 상황이라면 접점에서 마찰력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질량 중심의 X축 성분은 운동 마찰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속될 거고요. 접점에서의 수직 항력이 중력을 상쇄시켜 준다면 수직 운동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에 대한 R자 토크는 운동 마찰력에 의한 토크뿐이죠. 따라서 이 시점으로부터 지난 시간 t에 따라서 속도와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질량 중심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은 등각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시점이 되면 굴림 운동의 조건이 만족되는데요. 이 시점은 두 식을 연립해서 얻을 수 있죠. 이때부터는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와 각가속도가 0이 되고, 이때부터는 이 속도와 각속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구르게 됩니다. 에너지도 살펴볼게요. 처음 운동 에너지는 병진운동 에너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굴림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병진운동 에너지와 회전운동 에너지가 있죠. 이 시간 동안 강체구에 작용한 힘은 중력, 수직, 항력, 마찰력이었는데요. 여기서 마찰력만 일하기 때문에 접점에서 이동한 거리를 생각해보면 이만큼이 병진운동에 의한 이동이 되고, 이만큼의 회전각에 의해서 접점에서는 이 각도의 반지름을 곱한 만큼 질량 중심에 비해서 덜 이동한 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넓이를 구해서 접점에서 이동 거리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로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정확히 마찰력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림운동이긴 하지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황을 연습하기 위해서 경사각이 세타인 경사면에서 구르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좌표는 경사면에 나란하게 X축을 잡으면 아까랑 중력 표현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여기서 Y축 방향의 운동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수직 항력의 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아까와의 차이점은 중력에 의해서 X축 성분의 가속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순간에 굴림 운동의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해도 X축 성분의 가속이 있기 때문에 경사면 방향의 속도 성분이 증가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굴림 운동의 조건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접점에서 상대 속도가 생기려 하는 힘만큼의 정지 마찰력이 작동해서 속도와 각속도의 크기를 동시에 조절하면서 굴림 운동을 유지시킬 수도 있겠죠. 정지 마찰력에 의해서 굴림 운동이 유지된다고 하면 X축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정지 마찰력이 토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에 대한 방정식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 마찰력은 굴림 운동을 유지시킬 만큼만 작동하는 구속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식을 미분한식까지 연립을 해서 굴림 운동이 유지되는 가속도와 각가속도, 그리고 이걸 유지시킬 수 있는 정지 마찰력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정지 마찰력은 항상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가능하려면 강체구와 경사면 사이의 정지 마찰 개수가 7분의 2 탄젠트 세타보다 커야 합니다. 즉 정지 마찰 개수가 충분하다면 가속 때문에 속력이 계속 커지더라도 정지 마찰력이 작동해서 굴림 운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다뤄야 하는 예제가 너무 많아서 분량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요. 구름 마찰력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좀 추가하겠습니다. 수평면에서 굴림 운동하는 상황을 다시 생각할게요. 좌표계를 똑같이 잡고요. 굴림 운동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형 물체도 강체지만 수평면도 강체라서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앞에서 계산했듯이 이 상태로 영원히 굴러갑니다. 근데 실제 물체라면 그렇지 않죠. 일단 실생활에서의 물체는 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탄성에 의한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탄성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하고 있는 보존력으로서의 탄성력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손실시킵니다. 이건 레벨 4에서 배울 열 소산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변형되기 시작하면 변형된 부분에서 항력이 작용하는 방식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강체가 아닌 경우에 추가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힘을 마찰력과 비슷하게 수직 항력에 비례한 힘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데요. 이 힘을 롤링 레시스턴스, 우리말로는 구름 저항 혹은 구름 마찰력이라 부릅니다. 클라우드 구름 아니고요. 그리고 수직 항력 앞에 있는 개수를 구름 저항 개수 혹은 구름 마찰 개수라 부르죠. 따라서 이상적인 강체라면 영원히 구르겠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구름 마찰력이 마치 정지 마찰력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굴림 운동을 유지하겠지만 결국 멈추게 되고 그 운동 에너지는 바퀴나 지면에 열로 솟아내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자계의 각운동량과 운동에너지를 질량에 대한 상대운동이 회전운동만 존재하는 강체계에 적용시켜서 강체의 질량 중심에 대한 각운동량과 운동에너지, 즉 회전운동에너지를 유도했습니다. 이 식들은 하나의 관성 주축에 대한 주관성 모멘트에 의해서 한 물체의 회전운동과 비슷한 꼴로 표현할 수 있었죠.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축이 아닌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질량 중심에 의한 회전만큼 증가된 관성 모멘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체의 물리량이 정해지면 강체에 작용하는 힘이 질량 중심의 가속을 결정하고 이 힘에 의한 토크가 각가속도를 결정한다는 강체에서의 운동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체의 운동을 배우게 되면 그동안 무시되었던 물체의 크기가 고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질량으로 취급했던 모든 상황에 크기를 넣어서 다시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도 질량 중심의 운동에는 변화가 없고 추가된 운동은 한 물체의 회전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잘 다룰 수 있다는 게 다행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